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화합의 분위기만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임 아베나 스가 내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이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 온건파인 기시다 내각 역시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전혀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미가 종전선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10월 말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서도 반대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듣고 있다. 한일 양국은 최근 개최된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 그리고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실 6.25 전쟁 종전선언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주한 유엔 군사령부였습니다. 주한 유엔 군사령관은 현재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 북핵 수석회동 때 성김 미국 대표가 한일 간 엇갈린 주장에도 찬반 입장을 명확히 취하지 않아 종전선언을 둘러싼 한미일 사이의 온도차가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 측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비마다 좌초시키려 한 숨은 암초였다는 사실은 볼턴 회고록을 통해 이미 폭로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 등을 앞둔 일본 측 인사들의 대미 로비 행적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당시 볼턴 회고록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 당시 한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에 개입하고 정보를 캐내려는 일본의 노력이 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볼턴은 이날 정의용 실장을 만난 뒤 수시간 뒤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정 실장이 전한 남북회담 내용을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나는 야치 쇼타로와 만났다. 그는 최대한 빨리 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1차 남북회담에 대한 관점을 듣고 싶어 했다. 도쿄의 관점은 한국의 관점과 180도 다른 것이면서 내 생각과는 완전히 같았다. 야치는 북한의 핵무장이 확인된 것이고 이 문제를 풀 때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주고받기 협상을 일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기 해체 기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에 따라 즉시 시작돼 2년 내에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리비아 비핵화에서 경험을 근거로 야치에게 핵무기 해체는 6에서 9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치는 이 말에 웃기만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아베 신조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핵폐기는 6에서 9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말하더라. 이는 아베 정권이 트럼프와 접촉에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내 강경파 메시지를 취합해 트럼프의 대북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지도부가 매우 거칠고 교활하다면서 북한에 양보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을 거론하며 오히려 더욱 강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한때 낙관적으로 보였던 북미 관계가 하노이 노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3년 가까운 교차 국면에 빠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거의 마지막 카드로서의 종전선언마저 일본이 또 다시 회방을 놓는 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을 표방하는 양국 관계 측면에서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